볼게요. 민이란 단어가 있는데 민이 의미하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건데 mean to라고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게 되면 무슨 뜻이 있다? 민이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다. mean to 의도하다. 요것도 이미 했는데 means예요. s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명사로 mean은 또 means는 무슨 뜻이다?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다. 했죠, 얘들아? 요것도 조심해 주고요. mean이 형용사로 쓰게 되면 이것도 인색한, 못된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요거는 그냥 나쁘다에 그냥 다 mean 쓰면 돼. 영어로 나 너 싫어, 너 짜증나, 너 나빴어, 뭐 욕처럼 들어가서 아우 너 이렇게 너 비겁해, 뭐 비겁한, 비열한, 성격이 못된, 아우 성격이 못돼 빠졌어. 영어로 뭐라 하지? mean 쓰면 됩니다. 영어로 mean 쓰면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미워 라고 할 때, 엄마 나빴어 라고 할 때 여기도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 you are mean이라고 보면 됩니다. you are mean. 엄마 나빴어, 아빠가 나빴어. 요까지도 있습니다. 다시 mean은 의미하다만 알지 말고 의도하다, means는 수단, 방법, 형용사로 be mean이라고 하면 나빴어 라고 들어간다. 됐습니다. 쭉쭉 내려갈게요. 이거 너무 많이 특강에서 여기저기서 반복 많이 됐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A가 뭐가 되고 결과, 뒤에 있는 B가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 그래서 attribute, ascribe A to B는 결과의 원인을 뭐뭐 탓으로 돌리다 라고 들어가는데 1번은 결과 원인인데요. 2번은 A 자리에 어떤 속성이나 특성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B가 그 어떤 기원이나 출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 있는 거예요. 결과를 원인 탓으로 돌리다가 기본이지만 어떤 속성, 특성, 자질을 근원인 B로부터 나왔다 또는 B가 가진다라고 생각한다. 많이들 헷갈리는 게 B가 원인이고 B 자리에 속성, 특성이 들어간다고 착각 많이 해요. 그래서 맨날 드는 예시인데 효쌤으로부터 잘생김이 나오는 거지 잘생김으로부터 효쌤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과가 속성이고 그 원천이 원인입니다. 아래쪽에 attribute 자체가 명사로 쓰이는데 결과 아니에요. 원인 아니고요. 출처 아니고 뭐로 쓴다? 속성, 특성으로 쓰고 attribution 똑같습니다. 역시 명사로 쓰이는데 속성, 특성으로 쓴다. 두 개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attribute, attribution 명사로 쓰이면 속성, 특성이다. 결과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다. 어렵겠지만 알아둡니다. 아래쪽도 깊이는 안 다룰게요. 요것 때문에 한 겁니다. 여기에서 pay for, pay off라고 그냥 외워주세요. pay for가 뭐뭐에 대해 지불하다. pay off는 무슨 뜻이다? 결과를 내다, 성공하다. 멋진 말입니다. 야,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언젠가 너의 어떤 이 열심히 했던 것들이 보답을 가져올 거야. 언젠가 pay off 할 거야. 그 대가를 지불해 줄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결과를 내다. 밑에 있는 weight는 무게고요. weigh는 동서로 무게가 나가다. 그래서 볼 거 없는데 조심할 점은 여기거든요.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weigh가 기본적으로 무게가 나가다, 무게를 재다라는 뜻인데 이 무게가 우리도 쓰거든요. 오늘 무게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을 무게 있게 다루겠다. 이 내용을 중요하게 취급하겠다 뜻이거든. 무게가 나가다 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다는데 쉽게 말하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무겁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오른쪽은 무게를 재다해서 중요한지 따져보겠다. 그래서 중요한지 따져보다, 중요한지 평가하다 여기까지도 가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weigh의 동사의 기본은 1번하고 3번 무게가 나가다, 무겁다 아니면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지만 이제 독해에서 뭐로 많이 쓴다? 무게가 나간다, 중요하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라는 뜻이고요. 무게를 재보다 해서 뭔가 평가하다, 따져보다. 그래서 outweigh가 out이 능가의 뜻이거든요. 능가 초월의 뜻인데 outweigh는 더 무게가 나가다는 뜻도 있겠지만 많이 쓰는 건 더 중요하다, 더 대단하다 라는 의미로 쓴다. 아래쪽은 별로 안 하겠습니다. find가 발견하는데 find의 과거형이 found인데 found를 동사 원형으로 쓰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발견하다가 아니라 설립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found에서 어떻게 된다? foundation 하면 설립에서 토대, 기초, 재단, 설립까지 가고 좀 천천히 간다면 사실 이 세 개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립이니까 설립으로 갈 것 같은데 뭐로도 많이 쓴다. 설립할 수 있는 기반, 토대, 기초라는 의미로도 쓰고 재단으로도 쓰고요. 재단, 오늘 하는 돈의 기초가 되는 그 다음에 설립도 쓴다. 파운데이션을 기초적인 근본적인 의미로 쓴다. 조금 빨리 갔어요, 얘들아.
여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좀 할게요. 여기는 좀 그냥 외우세요. 견디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쭉 있다. 그냥 외워주고 밑에 있는 여기도 좀 혼동어인데 soar는 원래 soar의 원래 단어 뜻은 새들이 날아오르다는 뜻이에요. soar. surge는 알겠지만 파도가 이렇게 확 올라서 몰아치는 걸 surge라고 합니다. 큰 파도를 surge라고 하고 스카이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가 퓨 하고 이렇게 날아오는 게 스카이로켓인데 전부 다 어떤 의미로 쓴다? 급상승하다의 의미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독해할 때 이 단어를 그냥 조금 생소한 느낌이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soar 급상승하다. 그러니까 rise보다 훨씬 더 센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rise보다 얘가 더 세요. rise는 그냥 상승하다, 증가하다인데 soar 급상승, 급증가하다, surge도 급상승, 급증가하다, skyrocket 로켓 아니다. 급상승, 급증가하다. 생각보다 skyrocket 동사를 많이 써요, 얘들아. 여기 아래쪽에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앞에 in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내재하는 고유의보다 이게 더 좋아요. 타고난. 다른 말로 하면 아내니까 이게 뭐냐면 태어날 때 아내 가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추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타고난 제일 좋습니다.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타고난 그걸 이제 내재하는 고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것은 내재된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가지고 있는 inherent, intrinsic, innate, inborn. inborn이 제일 쉽죠. 태어날 때 안에 가지고 태어난 요 느낌이 inherent 똑같습니다. 헤어가 붙다라는 어근이었거든요. 안에 붙어 있는 intrinsic은 됐습니다. 안에 innate 안쪽의 어떤 그런 속성이다. 여기도 어렵진 않으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이게 결점 단점인데 결점 단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아예 부정적인 느낌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환경보호에는 결점이 있다라고 하면 환경보호에서 거꾸로 가는 건데 환경보호 해야 된다는 걸로 가버리면 헷갈리잖아요. 하나씩 보자. 디메리트는 메리트의 반대말입니다. 말 그대로 장점이나 이점의 반대니까 결점, 단점이다. D 알고 있죠? 반대로 가는 거. 그 밑에 디펙트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펙트는 효과 영향이고 그 다음에 효과 영향으로 가는데 디펙트는 나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펙트도 결점, 단점. 드로우백은 여기 뒤에 백을 보면 됩니다. 드로우는 당기다인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푸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못 나아가게 뒤로 당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로우백 역시 결점. 이거 드로우백해서 뭐 좋은 거 그냥 당기단가 뭐 그냥 그리단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결점이다. 결점 단점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shortcoming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모자란 느낌이에요. 모자른. 머리에 쓰는 모자 말고 에이 모자른 놈아 할 때 부족한 거, 좀 shortcoming 말 그대로 부족한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플로우죠. 심지어 발음도 예뻐. 플로우 무슨 꽃 같잖아요, 얘들아. 그런데 이 플로우가 좋은 게 아니고 결점, 단점이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플로우 리스로 들어가면 이게 형용사로 뭐가 되는 거지? 이게 결점이 없는. 오히려 뭐죠? 이게 완벽한 이렇게 되죠.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보석 같은 거 세공할 때 플로리스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이아몬드인데 어떤 찍힘이나 이런 결점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아니면 교수님이 굉장히 플로리스하다. 단점이 없어. 어쩜 저렇게 사람이 플로리스할까? 발음도 예쁘잖아요. 그만할까요? 됐습니다. 요것도 봅시다. 여기서 이제 E가 밖으로고요. red가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eradicate는 root out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이게 아까 했던 ex고 이 root이 뿌리잖아요. 근데 뿌리라고 보면 안 되고 뭐다? 뿌리 뽑다. root 쓰잖아. 뿌리 뽑는 건 완전히 없애버리다거든요. 그래서 eradicate, root out, 없애다, 근절하다. 밑에 두 개를 묶을 건데 여기 중간에 n이 하나 들어있는 차이거든요. 여기도 재수 없게 닮았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단어인데 닮았어요. ethic은 윤리도덕인데 ethnic은 인종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인종의 민족의.
게다가 ethnic은 명사고요. ethnic은 형용사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재수 없게 그냥 닮은 거예요. 그래서 ethnic은 명사에서 ethical이 붙으면 형용사가 되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이 되고 ethnic은 형용사니까 t를 붙여서 명사로 인종, 민족, 민족성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 완전 별개인데 너무 헷갈리는데 이것도 유치하지만 약간 n을 네이션 같은 느낌으로 갑시다. 물론 네이션은 아니다. 네이션 느낌. 국가하고 인종은 다르잖아. 다른데 그래도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ethical 보게 되면 일단 뭐로 간다? 윤리적으로 가는 거고 ethnic이로 가면은 뭐지? 인종, 민족, 민족성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헷갈리지 맙시다. ethnic 명사다. 윤리, 도덕. ethnic은 형용사입니다. 인종의, 민족의. ethical 윤리적인, 도덕적인. ethnically 민족, 민족성. 됐죠? 너무 어렵지 않게 가려고 합니다. 조금. 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마크가 표시하다거든요. 이게 한국어에서 체크하다가 영어로 다 마크라고 부르는데 왜 한국에서 체크하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체크는 무슨 뜻이니? 점검하다,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점검, 확인은 좀 세다. 점검, 확인은 세고 표시하는 건 마크입니다. 얘들아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로 체크해가 아니야. 별표로 마크해. 요거 형광펜으로 체크해 아니야. 형광펜으로 마크해요. 전부 다 표시하는데 전부 다 마크입니다. 마크. 그 중에서 여기 리마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근을 따자면 다시 표시를 하는 거잖아. 이게 가장 강한 표시라고 봅니다. 가장 강한 표시가 뭐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수업인데 마지막 수업인데 교수님이 많이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자꾸 지금 수업 때 많이 주고 막 지금 한단 말이야. 여러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지금 똥 씹은 표정으로 티를 냈어. 마크를 했단 말이야. 교수님이 눈치를 못 채고 있어. 그래서 지겨워하고 막 몸을 움직이면서 마크를 했는데도 교수님이 못 알아보잖아. 교수님 좀 빨리 마치자. 지겨워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제일 센 마크잖아요. 너무 유치하니? 그래서 리마크가 가장 센 표시가 뭐다? 말이다. 말이다. 그렇지. 나 너 싫어. 싫은 티를 내도 모르면 나 너 싫어라고 말하면 제일 큰 마크죠. 그만할게요. 그래서 마크는 표시하다인데 리마크는 말하다인데 이 말하다의 느낌 속에 어떤 느낌이 있는 느낌이 들어있는 거지? 말로 강한 표시 느낌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리마크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리마커블은 다시 뭐로 가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가는 거지? 주목할 만한 어떤 느낌이 있는 거지? 이게 강한 표시가 필요한. 그러니까 리마커블 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정말 센 표시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목할 만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마크는 다시 표시하다. 리마크는요 말하다 언급하다. 리마커블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중요한, 표시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아래쪽도 갑니다. convince는 설득하다거든요. convincing 지금 설득하는 이겠네요.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입니다. 설득력 있는이라는 말은 되게 말을 잘한 거다. 두 개 다릅니다. 큐쌤이 여러분 설득하는 말 많이 하잖아.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자. 그렇지만 설득력은 없잖아요. 얘들아 아무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설득하는 이랑 설득력 있는 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 얘들아 convinced 설득된 아닙니다. 설득된 아니에요. 확신한 완전히 설득이 되어서 확신하는 입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은 sure랑 똑같습니다. sure, certain 똑같습니다. I'm convinced that I'm sure that이에요.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묘한 차이지만 좋게 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명백함도 잘 모를까봐 쌤이 좀 이렇게 조금 넣었거든요. 명백함. 여기도 잘 어근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be, with 여기에 pair 그 다음에 이거는 many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 these 여기에 어근이 visual입니다. visual 보이는 시각의 비준 그 어근이거든요. obvious 딱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확실하게 보이는 obvious 명백한 evident 밖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명백한이고요. apparent의 이 펜은 PAL은 요게 appear 알죠?
나타나다, 등장하다. 그 appear에서 e가 빠진 거예요. apparent, 밖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잘 보이는 apparent, 명백한.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거든. 여러분 알면 다행인데 manifest는 조금 많이 갔는데 이게 손이고요. fest가 fact에서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manifest도 명백한. plain은 쉬운, 평이한 뜻이 되게 많은데 평평함도 있고 평야도 있고 거기서 단순한 명백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데 학생들이 은근히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근 좀 따서 obvious 보여 밖으로, evident 밖으로 보여, apparent 밖으로 드러나, manifest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여줘. 전부 다 명백한, 뚜렷한, 볼 수 있는 이렇게 되고 plain까지도 갈 수가 있다. 여기도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merge하고 emerge의 이 하나 차이인데 역시 두 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merge는 합치다, 통합하다라는 뜻이고 emerge는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이고 얘들아 emerge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기본 단어예요. 등장. 여러분 등장이라고 등장 출연할 때 appearance 쓸 것 같죠? appearance는 무슨 뜻이야? 아닙니다. appear 나타나다 해서 appearance는 오히려 외모란 뜻이죠 얘들아. 외모란 뜻으로도 많이 쓰거든. 등장되긴 하지만 emerge를 더 많이 쓴다. 등장하다, 나타나다. 아래쪽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 두 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할 때 그 사이트는 위에 SAIT거든. 사이트가 장소란 뜻이고 더 중요한 건 CIT의 사이트는 이게 말하다, 인용하다라는 뜻이다. 영어에서 말하다는 다 중요합니다. 위에 하나 봤죠? 리마크, 말하다. 영어에서 말하다라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멘션도 말하다고, 커트도 말하다, 인용하다, 리포트 아까 했죠? 말하다, 인용하다. 이쪽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다 한 겁니다. ed가 붙어 있는데 데절트 사막 하지 마세요. 사막은 아니야. 버리다에서 버려진. discard도 아까 discard 버리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 버리다 4개 시작. discard, dispose of, dispense with, get rid of였죠. this deserted, discarded 중요하다. abandoned까지도 조금 잡아준다. 여기도 그냥 혼동이에요. 발음이 비슷해. 재수없게. observe, absorb, observe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완전 다른 거죠. observe는 관찰하다 라는 거고 absorb는 absorb 해서 쏙 흡수하다. 이제는 유치해서 absorb 해서 쏙 흡수하다. 됐죠? 여기는 absurd거든요. 이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헐, 터무니, absurd. 미안하다. absurd, 터무니없는.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터무니, absurd. 됐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이게 좀 쉽거든요. 여기까지만. 아주 쉬운 건데 여러분 놓치는 거. arm, 팔. 맞아요. 팔인데 arm이 동사로는 무슨 뜻이냐면 무장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무장시키다. 그러니까 이 팔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싸울 때 물론 발로 찰 수도 있지만 손으로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 자체가 무기라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arm이 무장시키다고요. 여기는 지금 없지만 armed로 가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장된입니다. 무장된. armed. 그렇지. 군대 army도 여기서 나온 거다 얘들아. arm 무기에서 나온 거예요. army. 오른쪽에 arms는 s가 무조건 붙습니다. arms가 나오면은 무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arm 무장시키다, arms 무기, armed 무장된. face 이미 알고 있겠지만 동사로 쓰이는 face 무슨 뜻이니? 직면하다는 뜻입니다. face 직면하다예요. 알고 있죠 얘들아? face. 노스페이스란 브랜드가 북쪽 얼굴 아니죠? 노스페이스가 뭐지? 북쪽을 직면하는 겁니다. 왜? 북쪽은 춥잖아요. 이제 따뜻하게 입었으니까 어디로 가자? 북쪽으로 가자. 진짜 그거예요. 노스페이스 북향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헤드 머리 하지 말고 헤드가 주로 뒤에 for가 붙죠. 헤드 for가 붙어서 뭐지? 뭐뭐로 향하다. 이것도 알고 있는 친구 알고 있겠지만 다시 각인시켜준다. 헤드 for. 여러분 백이 다 동사로 쓰는 거다 지금. 백이 동사로 들으면 뒤에서 뭐하다? 지지하다, 후하다. 이거 한국어에서도 많이 씁니다. 나는 백도 없고 이런 말 쓰잖아. 백이 없다는 말이고 내가 뒤가 없어? 그게 아니잖아. 뭐가 없어? 뒤에서 나를 뭐 해줄 사람? 후원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백이 동사로 지지하다는 뜻이 있다.
count가 세다 말고 무슨 뜻이 있어요?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참 유치한 건데 어근에서 나온 거냐면 애기들한테 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 우리 아빠하고요, 우리 엄마하고요, 내 동생이 제일 중요해요. 손에 꼽다에서 나온 거예요. count가 손에 꼽다 중요하다.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해서 외워준다. 디저트 아까 했죠. 디저트 사막하지 마라. 동사로 썼을 때 버리다, 유기하다는 뜻으로 쓴다. 여러분 어려운 단어보다 이런 것들이 독해에 영향 더 크게 끼칠 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잊힐 수 있잖아요. 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게임 자체가 우리가 게임만 떠올리는데 옛날 게임은 사냥이에요. 사냥. 사냥도 되고 사냥감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게임 자체가 사냥감이다. 그런 식으로 쓰고요. 스트레스 뭐 다 중요하긴 한데 페이스 다 중요하긴 한데 특히 얘는 좀 강조를 좀 할게. 스트레스가 명사로는 여러분들이 아는 스트레스가 맞는데 동사로 스트레스는 무슨 뜻이다? 강조하다는 뜻이에요. 완전 다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동사로 스트레스는 뭘까요? 디스트레스가 이게 동사로 스트레스 주다입니다.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명사로는 스트레스지만 동사로 스트레스 주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디스트레스고 동사로 스트레스는 오히려 무슨 뜻이다? 강조하다. 강조하다는 뜻으로 쓴다. 여기는 누구 때문에 한 거냐면 얘 때문에 한 겁니다. 얘 둘을 혼동하지 마라. compare가 비교하다인데 compareable 하면은 비교할 만한 거예요. 비교할 만한은 조금 어떤 느낌까지 갈 수 있냐면은 약간 대등한 느낌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표쌤과 차은우의 외모는 비교할 만하지 않죠. 아예 비교할 감도 안 되잖아. 비교할 만하다라는 건 적어도 뭔가 근접해야 비교할 만하지. 그렇잖아요. 차은우는 눈은 차은우가 잘생겼지만 코는 표쌤도 잘생긴 것 같아. 이런 비교가 되려면 뭔가 감이 돼야 되는데 아예 비교 감이 안 되는 거거든. 대등한 느낌으로 가고 comparative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비교의 얘는 오히려 무슨 느낌인 거죠? 얘는 약간 반대의 느낌으로 가죠. 물론 완전 반대는 아니다. 반대 느낌이에요. 그냥 반대 느낌. 서로 조금 상대적으로 간다면 얘가 더 크고 그럼 얘는 더 작게 보는 거. 그래서 comparable은 대등한 비슷한. 그래서 여기에는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comparable은 오히려 similar의 느낌이고 오히려 가장 근접한 건 equivalent 기억나니? 여기에 이 where 자체가 뭐라 그랬지? 이게 가치. 그래서 equivalent라는 건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 가치가 비슷한, 다 까먹었지? 양이 비슷한. 그래서 equivalence가 뭐로 갔지? 등가, 등량, 등가가 가치가 같은, 등량이 양이 같은까지 다 썼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아랫부분도 비슷하게 comparative는 relative 상대적인, 심지어 contrasting 상반되는 대조적인 느낌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외워주면 됩니다. 이쪽은 쭉 되겠죠. 밑에 동요했으니까. 이쪽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를 떼겠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이거 안중에서 빼는 거 아니에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하기에. vulnerable하고 fragile이 있는데 이게 취약한, 부서지기 쉬운인데 이 뜻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약하다는 게 영향받기 쉬운, 취약한, 부서지기 쉬운. vulnerable 영향받기 쉬운으로 가고요. fragile 하면 요거는 맨날 외울 때 fragile 부러질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잘 부러질, 부서지기 쉬운 그대로 외워주면 된다. 특강은 여기 옛날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분 잘 수행했는데 여기 있는 단어들을 쌤이 막 주워 맨날 몇 번 얘기했죠. 막 주워 모아다가 여러분 모아다가 이거 외워라고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소스 베이스에서 이건 정말 자주 나와서 이건 꼭 짚어주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쌤이 추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외워주고 뒤에 있는 이런 표현도 수가 많은데 일단은 이것들은 뭐 단어장으로 활용하는 친구들은 활용을 하고 설명 없이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대까지만 단어장으로 계속 활용해서 잘 외워주세요. 필기는 어디서부터 가는 거지? 위부터인가요? 많이 갔나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 잠깐 물 마시고 좀 쉬었다가 그러나